오늘 매일 그대와 3부 초대석에는요. 이종천 교수의 상담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자리에 르투노 유니버시티 심리학과 이종천 교수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한 달 만에 뵙나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휴가는 어떻게 다녀오셨고요? 네, 저도 지난주에 휴가 다녀왔어요. 와, 네. 부럽다. 그러시구나. 휴가 다녀오셔서 그런지 네. 원래도 얼굴이 표정이 밝으시지만 아, 더 얼굴이 환해지신 것 같아요. 예, 휴가 다녀오니까 확실히 네. 스트레스도 많이 좀 내려놓고 일상을 좀 떠나니까 확실히 이제 휴가가 그쵸.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 휴가 다녀오셨나요? 아니면 좀 이렇게 쉬는 휴가 다녀오셨나요? 저는 사실 이렇게 좀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는 편인데 네. 제 아내랑 저희 아이들은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좀 오래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아이들도요? 예. 아이들도 첫째는 좀 한 곳에 있는 걸 좋아하고 둘째는 네. 좀 돌아다니는 걸 좀 좋아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좀 아내를 이렇게, 맞춰서? 예, 좀 한 곳에 이렇게 느긋하게 있는 휴가를 다녀왔어요. 맞아요. 그 쉬는 게 필요해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지 정말 예. 더 좋아 보이세요, 얼굴이.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또 학기도 다가오고 하는데 네. 더 바쁘실 것 같네요. 네, 또 바빠지겠죠, 또. 네,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 어떤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은 중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네. 중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중독. 네. 중독.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좀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중독. 네. 중독이다. 딱 떠오르는 게 요즘은 아이들 컴퓨터 게임 중독, 네. 스마트폰 중독, 네.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은 분들 아시는 알코올 중독 네, 이것도 생각나고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중독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그 상담학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좀 학문적으로라고 얘기할까요? 네. 중독이라고 하면 어떤 건지 우선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중독이란 말을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네. 넌 알코올 중독이야, 너 뭐 약물 중독이야, 네. 아니면 너 게임 중독이야, 뭐 이렇게. 근데 이게 정말 중독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네. 명확한 어떤 기준이 사실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족 중에 누가 뭐 게임을 많이 한다든지 그럴 때 넌 중독이라고 얘기했을 때 난 중독까지는 아니라고 딱 부인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당사자가 부인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그 중독이란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사실 이게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나마 이제 중독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네. 이제 흔히 저희가 중독이라 그러면 세 가지의 어떤 증상이 있으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중독이라고 보통 이해를 저희가 하거든요. 저희가 상담의 관점에서 치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세 가지 증상이 보통 있으면 네. 이제 중독이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자기가 그 중독이라고 하는 행위가 있을 때 그 행위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자기 삶에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부인이 이게 막 쇼핑을 많이 해요. 쇼핑을 많이 해서 이제 남편이 이제 부인을 봤을 때 쇼핑 중독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 쇼핑의 문제 때문에 우리 집안의 경제적인 타격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부인한테 알려주는 거죠.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가 쇼핑함으로 인해서 우리 집안에 계속 분란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분도 그걸 인지를 하면서도 계속 하게 되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걸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 집안에 내가 쇼핑하는 것 때문에 우리 집에 지금 갈등이 생긴다는 걸 인지를 하는 거죠. 인지를 하는 거죠. 뭐 다른 예는 이제 남편이 예를 들어서 밖에 나와서 술 많이 마셔요. 네. 근데 아내가 당신이 술 마시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네. 당신하고 관계도 너무 힘들어지고 내가 진짜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부정적인 술을 마심으로 오는 부정적인 결과잖아요. 네. 그 부정적인 결과가 이제 계속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자기가 어떤 하는 행동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중독이 아닌 경우는
이게 내 행동 때문에 우리 가정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구나. 네. 이것 때문에 많은 분란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멈추는데 중독에 걸린 사람은 심지어는 굉장히 그 부부 관계라든지 또는 뭐 그게 자녀인 경우 성적이 막 곤두박질 친다든지 이런 네. 부정적인 결과가 오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이것 많이 어렵다라는 것을 가족들이나 주위의 사람들이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거죠. 네. 예.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됐을 때 그러니까 음.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첫 번째 이제 요소고요. 중독. 네. 중독의 한 요소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자기 행동에서 통제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 통제력을 상실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간단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분이 이제 술이나 담배를 많이 해요. 많이 네. 했는데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보통 보면 어떤 분들이 얘기하시냐면 나는 지금이라도 안 마시려면 안 마실 수 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게임을 뭐 그만하면 언제든지 나는 내 자신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있다. 네. 통제할 수 있다. 네. 내가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중독 같은 경우는 통제력을 상실하는 경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면 지금 당장 멈출 수 있냐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 멈추긴 싫고 멈추지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지금 끊겠어. 그리고 오케이, 좋아. 지금 그러면은 내가 멈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는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증상은 이미 자기 삶에서 통제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렇네요. 네. 예.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내가 멈추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멈출 수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통제력을 상실한 거죠. 그렇죠. 말로는 내가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행동으로는 할 수 없는 통제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멈추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중독의 두 번째 요소고요. 네.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강박성이에요. 강박성. 이 강박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나 어떤 그런 생각을 이제 강박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게임이라든지 주식에 너무 많이 빠져 계시는 분들은 뭐냐면 항상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차를 맞아요. 타고 갈 때나 네. 아니면은 다른 걸 하고 있을 때도 항상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서 갬블링을 이렇게 하고 오셨는데 중독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뭐 잠깐 갬블링을 하면서 약간 뭐 인조이 할 수 있겠죠. 재미로 잠깐. 네. 그러고 나서는 빨리 일상으로 복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잊어버리고 다른 일에 쉽게 다시 몰두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강박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게임에 대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다음에 내가 언제 가지? 그래서 계획하고 다음에 가게 되면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 게임에 대한 생각을 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맞아요. 그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에 이렇게 몰두하고 빠지면 중독이 되면 네. 자려고 누웠을 때도 계속 생각나고 예. 꿈에까지 나온다 그러잖아요. 우리 뭐 어렸을 때 저희 이제 학창 시절 때 그 당구 치는 친구들이 많았었거든요. 네네. 그 당구에 이제 중독되다는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강박성이에요. 그러니까 칠판에 보면 그 당구 그로 보인다고 하죠. 네. 그 보드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를 봐도 네. 이제 학생들 머리도 이제 당구 공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뭘 봐도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끊임없이 그것이 뭐였던 간에 비디오 게임이 됐든 아니면은 뭐 다른 술이 됐든 네. 담배가 됐든 그 술 자체도 문제지만 그 술을 마시기까지의 어떤 과정들 그 과정들 속에서 항상 이 강박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보통 이렇게 같이 있으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이제 중독에 걸렸다라고 사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죠. 네. 그 중독의 세 가지 증상, 세 가지 요소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제가 듣다가 갑자기 드는 네. 질문이 있어요, 네. 교수님. 그 중독이란 게 하나에 푹 빠지고 계속해서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세 가지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중독하면 좀 안 좋은 것에 대한 중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좋은 일이나 뭐 좋은 것에 대한 중독도 저희가 그 중독이라고 하나요? 보통 저희가 이제
뭐 좋은 의미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건 뭐냐면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일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일 중독, 뭐 운동 예. 중독 있으신 분도 있고요. 예. 네. 그래서 뭐 일을 많이 하는 걸 약간 미화시켜서 우리가 저 사람 일 중독이야. 네. 굉장히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걸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이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한다는 것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어떤 물질이 됐든 어떤 행위가 되었든 그것이 이제 중독적인 증상을 보이게 되면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그 사람의 삶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일 중독에 빠진 사람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네. 네. 가족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자기가 스탑해야 되는 어떨 때는 멈추고 자기 네. 삶을 돌아보기도 해야 되고 네. 이제 그런데 어떤 중독에 빠지게 되면 그것이 어떤 거든 물질이 됐든 행위가 됐든 중독적인 증상을 보이게 되면 이제 굉장히 다른 삶에 있어서 많은 다른 영역에서 많은 문제가 이제 문제가 생기고 생기니까 영향을 끼치는 거죠. 예, 네.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뭐든 그것이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중독이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보는 예, 거. 스포츠 보는 것도 그렇고 네, 하는 하는 것도 거. 그렇고 네. 예, 중독이 생기게 되면 그 중독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다른 쪽의 삶에서의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항상 오기에 마련이기 때문에 그것이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네. 관계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적당히가 좋은 것 같아요. 중독적인 증상을 보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증상이 같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그 행위나 어떤 물질이 자기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겠죠. 네, 그렇네요. 어쨌든 중독에 걸리면 안 되는데 저희 계속해서 노래 듣고 와서요, 교수님 저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매일 그대와 3부 초대석에는요. 이종천 교수님 나오셔서 저희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심리학과 교수님이시고 하니까 저희 방송 시작하자마자 채팅창에서 저희들 오늘 상담이 필요해요. 한 분이 청취자분이 이렇게 얘기하셔서 네.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너무 아까 이거 보고 웃겨가지고요. 웃음 예. 참느라고 혼났습니다. 네. 자, 어제 충격으로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319295님께서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전 라디오 중독, 채팅방 중독 하셨고 네. 아까 또 당구 이야기 하셨잖아요. 당구 예. 중독. 그래서 천정도 이렇게 누우면 천장도 네모로 보일 수도 예. 있다고. 그렇죠. 그것도 네네. 중독의 현상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또 도깨비 중독하셨는데 아마 그 드라마 도깨비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예. 진짜 3195님 말씀 들으니까 그 드라마 중독도 좀 심각한 네. 중독이죠. 그렇죠. 이제 그 사실 저희가 이민 사회 살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한국 드라마라든지 뭐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많이 보게 되잖아요. 더 봐요.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훨씬 봐요. 더 그렇죠. 네. 한국에 있을 때는 뭐 약속도 많고 뭐 맞아요. 나가서 뭐 이렇게 할 일 많은데 이렇게 이민 사회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조로우니까 네. 또 이제 그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 한국의 어떤 소식을 그런 듣고, 소식이나 네. 어떤 그런 분위기 같은 거를 이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 네. 사실 저도 드라마들 뭐 바빠서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저는 한 번 보면 네. 끝까지 보는 편이거든요. 그 드라마가 그런 것 같아요. 시작을 하면 네. 끝을 봐야죠. 그래서 저도 자주 안 봐요. 제가 제 성향을 알기 때문에 한 번 보면 저도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보는 편이라 네. 시작을 잘 안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방송 들으면서 이러실 분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도 드라마 보신다니까 나도 봐야 되겠네. 막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 하실 것 같은데. 저도 그럼요. 이민 사회 살면서 저도 심심하고 또는 그쵸. 이렇게 막 정서를 풀기 위해서 드라마 같은 걸 보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저도 이제 항상 염두에 두는 게 네. 내가 이걸 통해서 삶에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게 되면 안 되니까 이제 그걸 조절한다는 게 사실 어떨 때는 쉽지 않죠, 그죠? 맞아요. 근데 드라마도 중독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드라마를 너무 많이 이제 보다 보니까 그게 만약 예를 들어서 차라리 두 분이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두 분이 같이 이렇게 보면서 서로 그거 가지고 얘기도 하고 네. 서로 의견도 나누고 네. 그렇게 하면 좋은데 어떤 경우는 이제 따로따로 보는 경우도 있고 뭐 한 사람은 다른 일하고 한 사람은 완전히 드라마에 빠져 있고 그래서 왜 자기만의 세계에 이렇게 고립된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 그래서
드라마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드라마의 어떤 그런 가상의 가상 공간에서 이게 쉽게 빠져나오지 못해서 네. 계속 강박적으로 네. 그 드라마의 내용이나 드라마의 인물들이나 그런 것들에 너무 이렇게 몰입되게 빠져서 그걸 계속 강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게 생각하거나 문제죠. 네. 생각하고 그다음에 분명히 내가 이 드라마를 보게 되면 다른 삶의 영역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음. 그걸 이제 통제력을 상실한다든지 네. 그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게 돼서 식구들 가족들과의 갈등이 생긴다든지 아. 예, 그런 어떤 중요한 일을 놓친다든지 네네. 이제 이런 증상이 보이게 되면 그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중독에 얼마든 증상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어, 이제 현실하고 이제 드라마 사이를 이제 음. 많이 이제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런 이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뭐 진짜 교수님 말씀이 이민 사회에서 정말 안 볼 수는 없지만 또 네, 많이 도움이 네,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지만 너무 빠져서 네, 우리가 할 일 안 하고 이렇게 너무 드라마만 보고 또 이러면 안 네, 되니까 적당히 조절을 해서 네, 그렇게 잘 맞아요.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는 걸 통해서 내 삶에 다른 부정적 영향이 없는지 네. 내가 해야 될 일을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이제 드라마에 너무 빠져서 그걸 신경을 못 썼다든지 음. 그런 걸로 인해서 또 가족 간의 어떤 갈등을 유발했다든지 네. 그러면은 조금 위험 신호라고 봐야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자. 드라마 재밌으니까 네, 한 번씩 그럼요. 봐야죠. 네, 한국 드라마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맞아요. 그런 스토리를 쓰시는지. 네, 저희 학교 교수님 중에서도 이게 저한테 제가 보지도 않은 드라마를 미국 분이신데 한국 드라마를. 예, 한국 드라마를 자기 꿈을 한국에 방문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 한국 드라마를 보지 않았으면 모를 한국말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말들을 저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세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한국 드라마를 보는 분들이 뭐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러네요. 예, 진짜. 굉장히 중독적이잖아요, 한국 드라마가. 그래서 맞아요. 한번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 거 궁금해서 계속 봐야 되니까 예, 좀 저희들이 조심해야죠. 그럴 네.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요. 저희 중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 중독이 되는 이유가 뭐죠, 교수님?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중독이면은 어떤 사람의 욕구와 관련이 있거든요. 네. 어떤 욕구가 욕구. 이제 중독을 일으키는 이제 유발하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 어떤 경우는 걱정이나 근심이 많을 때 그것으로부터 빨리 탈출하고 싶어서 예, 이제 어떤 중독적인 행동이나 네. 뭐 술을 마신다든지 뭐 다른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경우는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자신의 환경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게임 같은 경우요. 게임 같은 경우 왜냐하면 그 게임 공간에서 이 세상에서 현실 속에서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가상 공간을 통제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적어도 게임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는 자기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존재가 되고 내가 네. 무엇인가 성취할 수 있고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의 환경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중독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뭐 드라마 같은 경우 아까 얘기하셨지만 현실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대리 만족 느끼고. 네, 그런 어떤 사랑을 드라마로 하는 가상 공간에서 네.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거죠.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가상에서 빠져나와서 현실로 돌아왔을 때 더 좌절감이 크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드라마 보면서 드라마에 나오는 멋있는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을 보고 막 이렇게 그들이 이루는 사랑에서 네. 사랑을 보면서 행복감을 막 느꼈다가 드라마가 딱 끝나는 순간 자기 옆에 앉아 있는 배우자를 딱 보는 순간 갑자기 막 짜증이 막 밀려오면서 예. 그분들은 사실 비현실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일종의 환경을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 네. 뭔가 현실에서는 이루기 힘든 부분을 이제 중독이라거나 행위를 통해서 어떤 감정적인 고통을 이렇게 감정을 바꿔보려고 하는 내 네. 분위기나 감정을 왜냐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중독적인 현상에 빠지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사실 중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술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어떤 중독적인 행위에 빠졌을 때 기분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네, 그런 부분이 좀 큰 부분이 있죠. 네. 네. 그렇군요. 중독이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그 정도 네. 네. 또 완전한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중독에 빠진 경우도 많고요. 완전한 어.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경우. 네. 네.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지만 네. 어떤 경우는 현실 속에서 어떤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지 못했을 때 그것에 의한 돌파구로서 어떤 자기 안에 채워지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 네. 중독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관계에서 얻지 못하는 것들을 어떤 물질이나 행위를 통해서 중독을 이제 중독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도망가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욕구를 또 네, 채우기 욕구적인 위해서 측면. 또 통제를 하려는 음.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채워지지 못하는 거를 채우려고. 네, 예를 들어서 성중독에 빠진 사람, 예를 들어 성중독에 빠진 사람이 특히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성중독에 빠진 사람의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 어렸을 때 네. 부모님으로부터의 어떤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건강한 사람일수록 어렸을 때 부모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인간관계를 통해서 긍정적인 경험, 좋은 경험들을 많이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어떤 물질이나 어떤 행위에 빠져도 관계보다는 재미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잠깐 맛볼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잠깐 물질이라든지 이런 걸 맛보지만 이 물질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다른 걸 통해서 이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데 성중독에 걸린 사람은 뭐냐면 이제 비인격적인 어떤 성관계라든지 포르노그래피에 너무 많이 몰입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을 별로 없기 때문에 혼자서 고립돼서 아. 무엇인가에 탐닉하는 거죠. 네. 그런 경우 게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중독이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렇다면요. 이 중독이 어쨌든 좋지 않은 거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네, 제가 한 3분 정도 남았나요? 아, 그렇죠. 네, 예, 네. 3분 동안에 뭐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일단은 중독에 대해서 어떤 이제 자기 삶에 있어서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그 중독을 야기시키는 욕구들을 건강한 방법으로 푸는 연습들을 하는 것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냐면 사람이 이제 중독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흥분된 상태를 찾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분 좋아지는. 기분 전환을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고통스러운 어떤 감정을 직면하기 싫어하거든요. 누구나 근데,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자꾸 평범한 것에서 익숙해지고 평범한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힘들면 이제 자꾸 자극적인 것을 통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네. 우리가 옛날 시골 같은데 한적한 곳에서 릴렉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중독이 훨씬 적게 걸려요. 도시에 사는 사람보다요. 네. 왜냐하면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빨리빨리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기분이 자꾸 쉽게 다운되고 네. 쉽게 빨리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스트레스도 원인이 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분을 빨리 전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중독에 더 쉽게 빠지게 되고 이제 기분 전환할 수 있는 거 빨리 찾다 보니까 근데 어때요? 우리가 좀 느긋하고 한적한 곳에서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뭐냐면 그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분위기와 공간과 그런 것들이 많이 갖춰져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독에 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쁜 현대 사회에 사시는 우리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뭐냐면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사업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스트레스를 확 받을 때 갑자기 화가 확 밀려오면서 막 기분이 팍 나빠지고 네. 막 예민해져서 소리치게 이렇게 되고 목소리가 올라가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이 뭐 에이 드라마나 봐야겠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감정을 쉽게 네.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해결하면 이제 좋은데 그것이 이제 너무 심한 버릇이 돼서 계속적으로 드라마에 몰입하게 되면 그것이 중독으로 가게 연결이 될 되면 가능성이 안 되겠네요. 있거든요. 내가 화가 날 때 네. 드라마 봐야지 이렇게. 네,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았는데 오늘 술이나 잔뜩 마시고 취해버려야지.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기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개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스트레스는 풀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이 빨리 우리 기분을 전환해주는 술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의 뇌에 영향을 미쳐서 네. 결국에는 우리가 다른 자극에 둔감하게 되고
내성이 생겨서 더 자극적인 행동을 찾게 돼요.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뭐 술도 조금 더 그렇죠. 마셔야지 되고 네. 뭐 게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예, 뭐냐면 조그마한 것에서 만족을 했지만 이것들이 이제 자극적인 것들이 익숙해지면 네.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거든요. 네. 그것은 뇌의 어떤 물질들하고 호르몬 분비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더 자극적인 것들을 자기가 접해야 나중엔 더 만족을 하게 되기 때문에 더 강한 것을 찾게 되고 네. 더 많이 마셔야 되고 그다음에 더 많은 시간 더 자극적인 게임을 해야 되고 이제 자꾸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자기 자신의 기분을 자극시키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거는 운동도 좋고요. 네. 묵상도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마음이 들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음악 같은 거, 예, 그런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학문적인 것들인데 묵상이라든지 기도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굉장히 도움 많이 돼요. 음. 왜냐하면 그런 거 묵상이나 기도 같은 걸 했을 때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편안해지죠. 숨 쉬는 무드 자체가 이렇게 이제 캄 다운이 되면서 이렇게 심장 박동수라든지 모든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슬로우 다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보통 자극적인 것들을 그렇게 찾지 않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충동적으로 하는 것들, 강박적으로 충동적으로 하는 것들은 나중에 중도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네.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겼을 때 그걸 우리가 빨리빨리 우리는 바꾸려고 하잖아요. 네. 예, 그렇게 뭔가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뭔가 자기가 이제 침착하게 자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이렇게 일상적인 평범한 삶 속에서 자기가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네. 자기만의 방법들을 자꾸 찾아야 중독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그 중독이 됐다는 걸 인지를 하고 노력을 좀 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네. 예, 예.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중독됐다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인하거든요. 네. 자기는 중독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게 사실 가장 큰 문제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루트노 유니버시티 심리학과 이종천 교수님 나오셔서요. 저희 중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또 네. 저희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